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최근 배달 플랫폼을 통해 별점을 1점만 주겠다며 점주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어떤 법적 조항이 적용되는지,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최정훈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파워블로거임을 내세우거나 벌점을 이용해서 점주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엔 어떤 죄목이 적용될 수 있나요? 네, 점주에게 요구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성립되는 범죄가 달라질 텐데요. 통상 협박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네.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위력으로서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실 혹은 허위 사실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고, 욕설, 폭언 등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 사람을 모욕했다면 모욕죄가 성립되고, 비방할 목적을 갖고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사실 혹은 허위 사실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점주 입장에서는 별점을 1점만 주겠다고 하면은 협박으로 들릴 텐데요. 협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네, 협박죄의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네. 설령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별점을 1점 주겠다는 것만 두고 협박죄가 성립된다, 안 된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별점을 1점 주겠다는 말이 그 당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였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파워블로거가 점주와의 논쟁을 블로그에 올려서 매장을 특정한다면 이게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할 텐데 세부 조건이 있을까요? 네, 우선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특정성과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특정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블로그 내용만 보더라도 어느 매장에 대한 얘기인지 특정이 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해당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쉽게 블로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네. 명예훼손죄가 적용이 됐을 때 처벌 수위도 궁금합니다. 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적시한 내용이 사실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허위일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만약 그 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네. 그럼 점주가 고객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손해배상의 내용은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것일 텐데요. 민법 제750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객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봤다면 당연히 그 고객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뿐만 아니라 그 손해가 고객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란 것을 점주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배달 별점 갑질에 적용되는 법률 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